자, 우리 이제 다음은 이제 사절 공부할 건데요. 사절은 양도 및 취득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보유기간 이런 걸 따지는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18회 때 시험에 나왔고요. 모처럼 만에 25회 때 또 나왔습니다. 물론 올해 26회 때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모처럼 만에 25회 때 한번 나왔었던 거예요. 자, 양도 취득시기는 요것 때문에 배웁니다. 자, 우리 부동산은 처음에 취득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겠죠. 그래서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우리는 보유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적용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감면 여러 가지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요, 이 보유기간은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세율 적용할 때 왜 보유기간 중요하냐? 1년 미만 보유했느냐, 2년 미만 보유했느냐, 2년 이상 보유했느냐, 요거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50% 세금 내야 돼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토지 건물을 팔면요 40% 내야 돼요. 2년 이상이 돼야지만 6에서 38%라고 그래서 5단계 누진세를 씁니다. 이렇게 세법에서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에서 판날까지 따져가지고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따져요.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50%, 40% 누진세 이렇게 차등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양도세는요 단기 거래하면 세금이 높아요. 장기 거래할수록 세금을 우대해 줍니다. 자, 또 하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여기서 장기 보유 그러면 몇 년 이상 보유일까요?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3년, 4년, 5년, 7년 이렇게 연 단위로요 매번 우대해 줍니다. 1세대 1택자는요 8%씩 우대해주고 토지 건물을 소유한 자는 3%씩 우대해주니까 매년 이 공제를 좀 높여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영향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있어요. 비과세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1세대 1택 나중에 2년 이상 보유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비과세 주겠다.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면 파트가 있는데 감면이라고 하면 감액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작용농지가 농지를 팔면은 8년 이상 작용했으니까 감면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토지가 수용당하면 감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져서 이 보유기간을 따지는데 이 시점을 우리는 취득시기라고 하고요. 이 시점을 양도시기라고 합니다. 그 양도세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양도시기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취득시기도 알아야지만 보유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다 그러면 방금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세를 내야 되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항상 이전하는 시점, 양도하는 시점에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유상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양도하는 시점에서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 이전하는 시점에서 양도냐 증여냐 이렇게 판정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 7억에 취득했는데요. 양도할 때 10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얼마가 차이가 생겼어요? 3억이죠.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증여다 그러면요. 취득가액은 관계없어요. 이 당시 자산 가치가 10억이니까 이 무상으로 증여할 때는 10억에 대해서 받는 자가 이익 봤으니까 증여세를 전액내야 됩니다. 이 양도세는 차액 갖고 따지지만 증여는요. 증여 당시 자산가액 갖고 따져요. 그래서 이 증여세하고 양도세 가표가 달라지죠. 양도세는 차액 난 만큼 증여세는 이 증여 당시 가격으로 평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와 증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할 때는요. 유상으로 취득했다가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득할 당시에 무상으로 취득했다가 상속받아서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상속인은 이 당시에 자기가 물건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상속받은 물건을 갖고 있다가 다음에 돈이 필요해서 팔 수도 있고 또 증여받은 자가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7억이라는 게 취득 당시 가격인데 유상으로 취득한 사람은 요 취득을 7억에 산 거예요. 자기가 돈을 7억을 주고 산 거고요. 무상은 상속과 증여는 원래 0인데 나중에 상속받았을 때는 상호세를 내야 되고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 자산 평가를 했더니 상속 당시에 7억이고 증여 당시 이 7억이라는 자산 평가가 됐다면 상속세, 증여세는 이 7억에다 부과합니다.
그럼 7억이 부과했다는 거는 요거를 상속인과 증여받은 자가 요 당시에 취득한 가격으로 인정해서 무상이라고 해서 0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무상으로 상속받고 증여받은 사람이 다음에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요 차익만큼만 세금, 양도세 부과하는 거지, 이 상속이나 증여는 10억에 대해서 차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해도 7억이 된 거고, 상속 증여 당시에는 무상으로 받았지만 이 당시 자산평가가 7억이라면 7억이 취득가액이 되고요. 다음에 양도했을 때 10억에 팔면 양도가액은 10억이 돼요. 그러면 그 차익만큼 무슨 세를 부과한다?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만약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가요, 요 당시에 7억이 아니라 6억이 됐다 그러면 6억이 되면 당장 무슨 세는 적게 내요? 그렇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줄어들겠죠. 왜? 7억이 아니라 6억으로 평가했다면 상호세, 증여세는 덜 내죠. 근데 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를 10억에 했다면요, 양도 차익은 4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양도세는 더 낼 수도 있죠. 이렇게 내가 받았을 때 무상으로 취득하되 어떤 가치로 평가해서 이 상호세, 증여세를 냈느냐, 7억에 평가했다면 나중에 양도세는 줄어들게 되고요. 만약에 취득가액을 6억으로 평가해서 상호세, 증여세를 냈다면 양도가액이 고정 10억으로 돼 있다면 차익은 4억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세금이 줄면 어느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당시에 상속세, 증여세를 좀 더 부담해서 7억으로 부담했다면 나중에 양도 차익이 줄 거고, 만약에 상호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평가액을 낮췄다면 그 다음에는 양도세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줄면 어느 하나가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유상으로 살 때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사서 팔았기 때문에 실제 이익 본 것이 나오지만, 상속과 증여는 내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 재산을 내가 상속받고 증여받아서 평가한 거를 신고했을 때 너무 낮게 신고하면요, 결국은 나중에 양도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받을 때도 평가하는데 이 당시에 상속과 증여 당시에 시가가 얼마나, 원칙은 시가로 합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얼마나, 7억으로 돼 있으면 나중에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반대로 6억으로 돼 있으면 양도 차익은 더 많이 나겠죠. 대신 상속과 증여받을 때는 상호세, 증여세는 그 금액에 따라서 좀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주의할 점 뭐 말씀드리냐면, 무상으로 상속이나 증여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차익이 10억 전부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 당시 평가액 갖고 양도가액을 비교해서 차익만큼 세금 부과해요. 그 다음에 우리 상속받고 증여받아도 이 평가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거지 0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상 취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했다는 거는 처음 만든 거죠. 그 당시에 건축비가 7억 들어갔다. 그러면 7억 원이 취득가액이고요. 다음에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3억에 더 부과한다. 자, 그러면 유상으로 취득했다가 유상으로 팔든, 상속이나 증여받아서 유상으로 팔든, 신축해서 나중에 유상으로 팔게 되면 다 차익만큼 양도세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은 취득가액이 유상, 상속, 증여, 신축 7억이라면 양도 가액이 10억이라 그러면 이쪽이 크니까 차익만큼 세금 부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상으로 취득했다로 0 그룹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당시 가치를 평가한 것만큼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그 양도가액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양도세는 차익이지 그 양도가액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무상이라도 0 그런 건 없습니다. 평가액 갖고 반영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나오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배우는 이유가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는 이 여러 가지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유상으로 취득했다가 유상으로 파는 게 가장 일반화돼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 등 거래라고 하는데, 자,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니까 처음에 우리 계약을 맺고 중도금 주고 마무리는 뭐예요? 잔금을 주고 소유권 뭐 한다?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 중에서 매매 날짜가 있어요. 우리 전에 한번 강조할 때 우리 세법은 어느 날짜가 매매 날짜다? 잔금일입니다. 이 잔금일이 매매 날짜지 민법 마냥 등기일이다 이거 아니에요. 잔금 청산일이 매매일입니다. 그래서 이 잔금일을 대금 청산일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대금 청산일은요,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